바이스톰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로 한국은 얻는 것이 없고 미국만 좋은 일 시키고 또 소니가 제작했으니 일본만 좋은 일 시킨다는 자극적 기사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솔직히 처음 이런 헤드라인이나 기사를 봤을 때는 또 어느 국내 언론사가 일본이나 중국 매체 기사 긁어와서 조회수 얻으려고 어그로를 끄나 싶었는데요. 설마 그게 정말 우리나라 기자들의 인식 수준이라고는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외신 매체들을 살펴보면 K-팝 데몬헌터스가 우리나라에 선사하는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데 어그로는 유튜버들에게나 맡겨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조차도 진짜를 과장해야 어그로인 것이지 우리나라가 잘못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이상한 기사가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고 눈 버리신 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K-팝 데몬헌터스가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스갯말로 한국 정론지라 불리는 영국 BBC의 구윤아 기자는 한국적 디테일이 거의 완벽했던 K-팝 데몬헌터스가 한국의 자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진실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특히나 기사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혜택으로 안 그래도 대박을 치고 있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K-팝 데몬헌터스로 더 대박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공사나 관련 정부기관들도 K-팝 데몬헌터스를 한국 관광과 문화 홍보의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 말처럼 한국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영화인데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유명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 같은 데에서는 심지어 K-팝 데몬헌터스의 이 장면은 한국의 어디일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유명 장소들을 맞추는 퀴즈 기사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 한국 홍보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영국 매체 미러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양머리 수건을 쓴 캐릭터들의 장면 덕분에 지금 전 세계 온라인상에서 양머리 만드는 방법 게시물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한국 문화를 그대로 따라해보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음을 조명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빌보드는 지금 전 세계 음악 스트리밍 차트를 점령하고 있는 K-팝 데몬헌터스 수록곡들의 한국어 가사들이 너무 멋지다면서 그것들은 정확히 의도된 부분인데 실제로 사람들은 한국 가사도 잘 따라 부른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국 매체 데일리 레코드는 혼문, 귀마, 사자 등의 단어 뜻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이 영화 속 한국어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일부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에겐 이 영화로 인한 이득이 전혀 없다고 하니 이런 외신 매체들은 분명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테죠. 이탈리아의 미식 전문 매체 파인다이닝 러버스 역시도 이전부터 한식을 자주 소개해왔지만 K-팝 데몬헌터스가 딱 터지고 나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는 듯이 이 영화 속 다양한 한식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데몬헌터스의 악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K-팝 가수 3명이 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먹는 것, 그것도 듬뿍 먹는 것이라면서 주인공들은 전통 한국 길거리 음식에 푹 빠져 있는데 그들의 먹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돈다면서 역시나 한국이 먹방의 원조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라면, 김밥, 설렁탕과 냉면의 레시피까지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기자들이 아무리 거부한다고 한들 K-팝 데몬헌터스가 우리에게 강제로 선사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등 프랑스어권에서 신뢰받는 일간지 중 하나인 르템은 K-팝 데몬헌터스가 한국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무기로 자리 잡은 글로벌 히트작이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아주 헤드라인부터 대놓고 한국 부럽다는 뉘앙스인 것입니다. 기사는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영화 기록을 세운 K-팝 데몬헌터스가 엔터테인먼트의 모든 장르를 수출하는 한국 문화의 성공을 보여준다면서 이 영화에 대한 소셜미디어 반응은 폭발적이며 이 영화의 팬들은 속편의 시나리오를 직접 상상하여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하고 커버 댄스와 챌린지는 물론 AI로 만든 패러디 영상까지 넘쳐난다면서 이런 성공의 이유는 바로 한국과 미국의 협력 덕분이란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제작은 미국이 했지만 이 작품과 작품 속 음악은 한국이 만들었다는 기사는 미국 예일대 그레이스 카우스 교수도
K-팝이나 K-드라마를 모르던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처음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작품은 한국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도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서 영감을 받아 영화를 제작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기사는 서울은 그 배경 무대로 점점 더 큰 신뢰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관광 효과도 벌써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의 방문객은 2배나 늘었고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장소들을 외국인들이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이 기사는 전문가들도 이 영화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엄청난 붐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제 한류는 자체적인 수출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동 제작과 하이브리드 제작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가 우리에게 준 것은 이 영화로 인한 직접적인 흥행 수익이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먹힌다는 걸 제대로 증명해 주었다는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에 따른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인데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K-드라마와 K-팝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의 팬덤을 만들 수 있는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이죠. 잘 만든 애니메이션 한 편은 100년이 넘도록 늙지도 않는 글로벌 슈퍼스타를 배출하고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이미 디즈니가 그리고 일본의 게임사들이 증명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미국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오리지널 지적재산권 IP라는 것을 우리는 웹툰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도 하기에 문화 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해줄 이런 완벽한 도구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과 게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인데요. 소니와 넷플릭스는 물론 할리우드 전체가 최근 수년 동안 가장 큰 고민이라 이야기해온 부분이 바로 이 오리지널 스토리가 고갈되었다는 부분이었는데 우리에겐 웹툰이라는 플랫폼 안에 그런 오리지널 스토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K-팝 데몬헌터스와 같은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는 세계 메이저 스튜디오들이기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웹툰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K-팝 데몬헌터스의 등장은 지적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화두를 새롭게 던졌고 IP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야기는 최근 이 업계 안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화제가 된 것은 미국에서 정말 오랜만에 등장한 세계적 인기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다름 아닌 한국 배경에 한국 음악을 담은 한국 이야기였다는 점과 그것을 실제로도 한국인들의 창의력이 만들어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러니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이야기는 이런 작품이 과연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겠죠. 우리나라에는 실사 영화도 아닌 애니메이션 한 편에 소니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할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아직 없습니다. 게다가 넷플릭스처럼 그것을 전 세계에 뿌릴 수 있는 플랫폼도 없죠. 그러니 애초에 넷플릭스와 미국 거대 스튜디오가 아니었다면 이 영화는 등장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는 규모의 경제는 물론 리스크를 기꺼이 떠안는 문화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영역이기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확실히 바꿔야 할 것인데요. 애니메이션? 그런 건 애들이나 보는 만화 영화잖아 라는 인식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추어 보는 만화 영화로 디즈니는 세계적인 왕국을 세웠고 이제는 그 어떤 혁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일본의 마지막 남은 소프트 파워 역시 애들이나 보는 만화 영화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에 대한 산업 확장이나 과감한 투자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이 되고 얼마나 거대한 소프트 파워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한 넥스트 K-팝 데몬헌터스 역시 미국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가 우리나라 기업이 제작하고 우리나라 플랫폼이 유통시켜서 이런 엄청난 흥행을 한 것이었다면 얼마나 우리나라에 더 큰 이득이 되었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K-팝 데몬헌터스를 통해 얻는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실제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고 앞으로도 계속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런 소중한 소프트 파워 무기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직접 만든 무기로 우리가 모든 이득을 취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